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4살 여성 한 분이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찬장에서 커피잔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10,000번도 넘게 해온 그 평범한 동작, 그 일상적인 손뻗기로 인해 그분의 척추뼈 3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계신 그분은 의사로부터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커피잔을 꺼내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 무릎 바로 아래 정강이뼈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보십시오. 3초간 세게 누르십시오. 그대로 남아있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느껴지십니까? 엄지를 떼고 난 후에도 그 자국이 그대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뼈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대사성 골질환 클리닉에서 일해왔습니다. 골밀도 문제를 가진 1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고관절이 부러져 우는 성인 자녀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다가 척추가 눌려 휠체어 신세가 된 농부와 건설 노동자였던 강한 남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거의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골절, 모든 수술, 모든 독립성 상실은 뼈가 결국 무너지기 3년에서 7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그들을 실패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골다공증 검사가 그들을 실패시켰습니다. 그들은 통증이 정상적인 노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고 산책을 좀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골격 내부에서는 어떤 표준 검사로도 측정되지 않는 조용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병원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영상 검사에 나타나기 전에 골무기질 흡수 실패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수익이 없습니다. 뼈가 이미 파괴된 후에 약을 파는 데는 엄청난 수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마지막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지금 당장 뼈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5가지 조용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용 중인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비싼 소변만 만들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소화기계와 칼슘 보유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흔한 약물들이 매일 몰래 뼈에서 미네랄을 빼앗아가는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8분도 안 걸리면서 미네랄 흡수를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약회사 연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실제 환자 결과 추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산, 인천, 대구,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의 환자들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골 손실을 되돌린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6개월이 행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 해보십시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들렸습니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뼈가 이미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살이고
서울에서 32년간 대사성 골질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14,000명이 넘는 환자가 제 클리닉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환자들은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늦게 온 환자들입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딸이 찾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할머니,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척추가 무너진 퇴직 교사, 완전히 침대에 누워만 지내며 자녀들이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줘야 했던 아버지. 이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골절이 일어나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뼈가 악화되고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똑같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골밀도 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7년 전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악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쉽게 열었던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전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떨어뜨립니까? 장바구니를 들 때 2, 3분 만에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합니까? 대부분 이것을 관절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손과 손목에서 먼저 시작되는 미네랄 결핍의 연쇄 반응입니다. 이 작은 뼈들은 대사 회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 그대로 손가락뼈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앗아 중요 장기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건의 혈액 검사로 제가 기록한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8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15초 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특수대사 패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골밀도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검사들은 초기 단계의 악화를 완전히 놓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한 3%나 높았습니다. 비타민 D는 밀리리터당 18나노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핵심 소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화효소 생산이 51% 용량으로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의사들이 검사하지 않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양제 업계가 수십 년 동안 팔아온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소화 시스템이 미네랄을 혈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흡수 가능한 입자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마셔도 췌장 효소 생산량이 감소했다면 뼈는 여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이것이 칼슘 알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유를 더 마셔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표준 의료 조언이 환자의 70%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그리고 흡수는 전적으로 소화효소 수치에 달려 있으며 이는 55세 이후 상당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두가 무시하는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년 동안 이것을 봐왔고 이 증상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18개월 이내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뼈 손상의 두 번째 무언의 신호는 누웠을 때 신비롭게 사라지는 만성 요통입니다. 주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날카로운 통증이 아닙니다. 신장 결석으로 인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닙니다. 저는 침대에 평평하게 누운 지 5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는 하부 척추의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무실 의자를 탓합니다. 비싼 매트리스를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척추뼈가 미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부 척추에 작은 압박 골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내는 극적인 골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는 미세한 구조적 파손입니다. 서 있을 때 중력이 이 약해진 척추뼈를 압박하여 둔한 통증을 만듭니다. 누우면 압력이 해제되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골격이 도움을 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6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정확히 이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통증이 3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20분 동안 누우면 완전히 정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매일 시계처럼 정확하게 계속 돌아왔습니다. 제가 상세한 골밀도 검사를 지시했을 때 결과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요추는 미네랄 밀도의 28%를 잃었습니다. 척추뼈가 말 그대로 자신의 몸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구적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만들 수 있는 자발적 압박 골절로부터 단지 18개월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쉬면 통증이 항상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3년 동안 이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손상을 되돌릴 수 있었던 소중한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요통은 한 가지 중요한 면에서 일반적인 근육통과 다릅니다. 근육통은 특정 동작에서 악화됩니다. 잘못 비틀면 아픕니다. 앞으로 구부리면 아픕니다. 하지만 뼈 악화 통증은 일정하고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력을 따릅니다. 서 있으면 증가합니다. 누우면 사라집니다. 그 패턴은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6개월 이상 이런 종류의 요통을 겪고 있고 평평하게 누우면 확실히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창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정기 건강검진에서 가볍게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특히 요추에서 먼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요추는 상체 전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지속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뼈 미네랄 흡수가 실패하면 이 척추뼈들이 몸의 다른 어떤 뼈보다 먼저 밀도를 잃습니다. 이것은 골격 시스템의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증상을 뼈 건강과 연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통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권할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설 때까지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고급 골밀도 검사를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손상을 되돌리는 것이 10배 더 어려워집니다. 골절이 생길 때까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키가 3인치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척추가 영구적으로 앞으로 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증상이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매주 병원에서 무시되는 것을 보는 세 번째 무언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며 여러분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뼈가 이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산 생산과 뼈 미네랄 흡수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은 칼슘 보충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몸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50세 이후 위는 염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뼈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은 충분한 위산 없이는 흡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아무리 많이 마시고 비싼 칼슘 영양제를 매일 아침 먹어도 위산이 부족하면 그 칼슘은 장을 그냥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뼈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전 서울병원에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성실하게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골밀도가 검사에서 계속 감소하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산 수치를 검사했더니 87%가 심각하게 감소된 분비량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섭취한 칼슘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퍼즐에 빠진 조각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15년간 칼슘 영양제를 복용했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치즈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영양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침만 해도 갈비뼈에 피로골절이 생겼습니다. 소화요소 검사를 해보니 위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미네랄에 굶주려 있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칼슘을 계속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칼슘을 처방할 때 소화 능력을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의료 과실입니다. 위산은 칼슘 흡수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활성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적절한 위산 수치가 없으면 나스미신치가 없으면 전체 미네랄 대사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집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위산이 너무 낮다는 특정 징후들이 있으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후, 특히 고기를 먹은 후 배가 부풀어 오릅니까? 제산제를 먹으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쓰림이 자주 있습니까? 대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보입니까? 이것들은 소화 시스템이 음식에서 미네랄을 추출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뼈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산제, 속쓰림약. 이 약들은 뼈를 죽이는 약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위산 생성을 차단합니다. 장기간 위산 억제, 약물 복용으로 직접적으로 심각한 골다공증이 발생한 부산과 서울의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고는 작은 글씨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환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소화위산을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미네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을 되찾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뼈를 구할 비밀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뼈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네 번째 침묵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약속하건대 제 환자의 90%가 서울 병원에 오기 전 수년간 이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일부는 이미 연석에서 내려오다가 고관절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깨우는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 발, 때로는 허벅지의 경련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어 다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발을 펼 수조차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고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자러 가서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가끔 경련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날 너무 많이 걸었거나 추운 날씨 또는 이상한 자세로 잔탓으로 돌립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뼈 미네랄 위기가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몸이 소화 시스템에서 충분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없을 때 심장 박동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직접 이 미네랄들을 끌어냅니다. 몸은 당장 생존하기 위해 골격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떠나 불규칙한 양으로 혈류로 들어가면서 근육세포가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무작위로 발화합니다. 통제 없이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그것이 느끼는 경련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뼈가 내부에서 잠식당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비명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정기적인 야간 경련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미 골밀도의 15-2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 3개월 5년간 손상이 조용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의 강권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4년 동안 박 여사님은 거의 매일 밤 종아리 경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4년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칼륨을 위해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비싼 압박 양말도 샀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관절 골밀도가 심각한 골다공증 범위였습니다. 작은 낙상 하나면 대퇴골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유리 같은 뼈로 걷고 있었지만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일반 병원에 가면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어쩌면 근육 이완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뼈, 건강과 절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증상을 따로따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몸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근육 경련으로 잠에서 깬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만약 그 답이 2번 이상이라면 당신은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매주 일어난다면 당신의 뼈는 이미 위기 상태입니다.
골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련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뼈의 미네랄 흡수 실패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은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드디어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소 기록에서 처음 패턴을 발견했을 때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엉덩이 바로 위, 척추 양쪽을 세게 눌러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아픕니까?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느껴집니까? 이 비대칭적인 허리 불편함은 단순한 근육 긴장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한쪽 허리 압통을 호소한 환자의 73%가 일반 검사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심각한 미세골절을 척추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응급실로 보내는 극적인 골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천천히 조용히 그들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금 같은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소를 찾아온 68세 박 여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허리에 계속되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약 8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원 가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전 담당 의사는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하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밀 영상 검사를 고집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 둘 다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3번째와 4번째 요추가 거의 4mm나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4mm가 여러분에게는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척추 건강에서 이것은 재앙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키가 작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척추는 완전한 붕괴, 골절 직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 손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뼈는 단단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는 내부의 벌집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이 벌집의 벽이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당신의 척추는 당신 자신의 체중 아래에서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압축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당신의 뇌가 통증에 적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 나이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증의 비대칭적 특성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뼈의 미네랄 흡수가 실패할 때 그것은 전체 골격에 걸쳐 고르게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사용하는 주로 쓰는 쪽이 실제로 더 높은 대사 요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밀도를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당신의 오른쪽 척추가 종종 더 빨리 악화됩니다. 이것은 불균등한 압축을 만들고 이것이 당신이 무시해온 한쪽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매주 이 경고 신호와 함께 수년간 살아온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마사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싼 인체공학적 의자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뼈가 필요한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재앙적인 골절을 향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인 허리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한쪽이 더 심하다면, 당신은 지금 황금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뼈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당신의 몸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6개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2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11개월 이내에 그녀의 추적 검사는 놀라운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축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골밀도, 측정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제 사무실에 와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71세이고 그녀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신호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 이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이 6번째 경고 신호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무해하다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이고,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너무 세게 양치질해서 가끔 피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양치질해도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출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치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는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의 잇몸에서 규칙적으로 피가 날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잇몸은 치조골에 붙어 있는 연조직입니다. 치조골은 당신의 치아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뼈입니다. 만성 잇몸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당신의 전체 시스템에 넘쳐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염증 표지자들은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골격계를 직접 공격하고 온몸의 골밀도,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파괴하는 바로 그 염증 과정이 동시에 척추, 엉덩이뼈, 대퇴골의 골밀도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안은 뼈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골밀도 검사에서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죠. 약 18개월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하셨는데 치과의사는 단순 치은염이니 치실을 더 자주 쓰라고만 했답니다. 정기 건강검진 때도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2년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아파트 부엌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가벼운 낙상이었습니다. 그냥 젖은 바닥에 미끄러진 것뿐이었죠. 하지만 엉덩이뼈가 3군데나 골절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는 극도로 높았고 손상은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잇몸 출혈을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이 또래는 다들 치아 문제가 있으니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만성 염증이 안에서부터 골격 기반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잇몸 건강과 골밀도의 연관성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치주 질환 환자는 전신 골격의 골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잇몸 질환으로 인한 염증 부담은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17% 증가시킵니다. 이건 작은 증가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상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혀로 잇몸을 만져보세요. 부어있나요? 오늘 밤 양치할 때 세면대를 주의 깊게 보세요. 뱉을 때 물의 분홍색이나 빨간색이 보이면 바로 이 순간에도 활성염증이 조용히 뼈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일단 골밀도가 크게 감소하면 회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신호를 일찍 발견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면 염증 연쇄 반응을 멈추고 골격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안의 염증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 2번 입을 헹구세요. 비율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티스푼을 녹이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30초간 헹구세요.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수를 줄입니다. 둘째, 항염증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정어리를 드세요. 이 생선들은 저렴하고 한국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은 뼈를 공격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염증이 조용히 당신의 미래 독립성을 파괴하는 동안 하루라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서울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뼈 손상을 막고 골밀도를 회복시킨 정확한 조치들입니다. 첫째, 뼈 미네랄 흡수창은 기상 후 정확히 30분에 열립니다. 그 전도 아니고 2시간 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소화효소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장육모가 칼슘 결합에 가장 민감해집니다. 이때 주요 미네랄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순두부 한 그릇, 약 200g에 깨가루 1큰술을 섞으세요. 이 조합은 하루 흡수 가능한 칼슘 필요량의 63%를 뼈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분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탄산칼슘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입니다. 둘째, 전고 전에는 모든 찬 음료를 없애세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찬 액체는 위벽을 수축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42% 감소시킵니다. 이 조언을 무시한 환자들은 완벽한 영양 섭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골밀도가 감소했습니다. 아침 음료는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청아 같게요. 손목에 대고 테스트하세요. 온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적당합니다. 두부와 깨 식사 전에 한 잔을 다 마시세요. 셋째, 아침 커피나 차와 함께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이것은 지금 한국 전역 수백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입니다. 이런 음료의 탄닌이 칼슘과 결합해 장이 거부하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칼슘의 70%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아침 식사 후 최소 90분은 기다리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넷째, 기계적 뼈 자극이 필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달리기나 격렬한 운동은 잊으세요. 그건 오히려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골격에서 칼슘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벽에 기대어 하는 정확히 12분간에 서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뼈 기질에 칼슘을 침착시키기에 최적입니다. 낮은 계단에 서서 3초간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고 2초간 유지하고
3초간 내립니다. 12분간 반복하세요. 이것이 고라세포가 순환하는 칼슘을 잡아 뼈 구조에 고정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기계적 압력을 만듭니다. 5째, 지금 당장 골밀도를 훔쳐가는 약물을 확인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먹거나 특정 당뇨병 약을 먹고 있다면 매일 뼈 미네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이 씨 환자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계속 골밀도가 감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혈압약이 칼슘 흡수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배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장 전문의와 협력하여 약물을 교체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골밀도, 검사 결과가 6년 만에 처음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방법은 즉시 시작하여 최소 90일 동안 정확히 따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뼈의 재형성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년에 걸쳐 악화된 구조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을 예정이었던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단계들을 통해 그러한 약물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것을 보내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공개적으로 다짐하세요. 85세에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걷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에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5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시며 그가 권장한 아침 미네랄 루틴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뼈 건강 보호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